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지금 우리 좀 이따 이런 컨설팅에 우리 연불리 그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적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종목이 많아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맞죠? 현대위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테슬라까지.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합시다. 그렇죠. 결론은 지금 이제 탑픽은 뭐야? 바이콜 하는 종목. 저희는 지금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기아차, 기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완성차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나한테는 위아는 뭐 부품주 중에서는 위아가. 지금 위아가 이번에 저희 기대치 이상으로 실적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멀티플 상승 요인이 이제 기계 사업 부분에서 좀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바이콜은 기아와 현대 기아와 이제 위아 현대위아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걸로 하고 현대차부터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뭐 사실 현대차 바이콜 많이 했는데 이거 아우 그냥 고생스럽네 이거.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30조 원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1.9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적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할 건 아니고 시장 기대치와 이제 인라인 눈높이는 이제 충족시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충당금이 이제 예상보다 조금 이제 1,000억 정도 이상 올라왔고요. 그래서 판관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금융 쪽이 있을 거예요. 현대차가 금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익 기여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리스 자산을 매각을 많이 하는 일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서 이제 고객들이 리스 고객들이 이제 원래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차를 캐피탈 회사로 다시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인수를 해요. 리스 차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매각을 해요. 중고차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해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리스 자산 매각 이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금융사업 부분에 이제 외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못 올라왔습니다. 사실 좀 줄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 쪽 매출이 1분기 대비 좀 줄었고요. 수익성은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좀 통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금융 쪽은 이익이 조금 못 올라왔다. 뭐 그렇게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에 이 컨콜에서의 톤이 조금 중요한데 일단은 하반기에 반도체 공급 차질이 조금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아주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닌 가운데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누그러들었다. 그렇게 이제 현재 상황을 저희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완성차의 이제 수익성은 이제 3분기에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고요. 사실 재고가 낮고 그다음에 제네시스나 이런 고수익 차종들 판매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우려 사항이었었던 인단협도 일단은 완만히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사실 반도체 공급 차질 이것도 저희가 모르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이슈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상황이 좀 완화된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 내년 거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크게 우려될 부분은 사실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사실 그 완성차 매출에서 7% 정도가 이제 원자재 원부자재의 이제 비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게 철판이랑 페인트랑 이런 것들인데 이걸 현대해철이 가격을 지금 올린 것은 맞는데 당장 매 분기에 이제 그 2분기나 3분기에 이게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기로 이제 나눠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특정 분기에 이런 비용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어닝 추정치를 이제 크게 변동할 요인은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당초 기대 요인들은 생각보다 기대만큼 충족 못 해줬고 네. 코스트 요소들은 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봐도 되나? 근데 그게 요인들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오케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기아는 기아는- 완성차에서 오히려 기아를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인데 금융 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었던 이제 상황 이제 금융 사업이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이제 1.49조 원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랑 이제 격차가 1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8.1%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업 부분은 이제 4%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아의 고수익 차종들 있죠. 이제 소렌토, 텔룰라이드, 카니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스포티지. 이 차종들이 사실 2분기에 생산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실적 이 정도로 나온 거고, 특히 이제 스포티지는 2분기에는 이제 기존 차량이었거든요. 7월부터는 신차입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2분기와 비교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2분기에 좀 안 좋았었던 거는 이제 인도 시장인데 기아가 이제 저희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마켓 쉐어가 높습니다. 한 개 차종으로요. 마켓 쉐어가 지금 4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안 좋았는데 3분기에는 이제 리커버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익 기여가 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이익이 잘 나왔고 여기에는 또 ASP 상승 요인인 그 옵션 채택률이 증가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해서 에이다스거든요.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비중이 구형 스포티지가 30%였는데 신차 계약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에서는 한 80% 정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ASP 상승 요인이 현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다른 차종에서도 이제 분명히 신차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TP를 이제 올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올렸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번 더 올리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기아를 저희는 단기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 4분기 들어서는 완성차가 사실 크게 분별 없이 이제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계신 미국 사업 전개에 대한 방향성이 아마 연말에는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국 사업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는 거의 가있는 부품주들이나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섹터 전체가 이제 완성차건 이제 부품주건 상관없이.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이미 완성차가 좀 더 아웃퍼폼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사실 모비스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2분기만 보시더라도 1분기 대비해서 완성차의 이제 합산 생산량이 약 1.7%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직격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3분기까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단기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손익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예. 쉬어가는 타임 같다. 근데 이제 4분기나 또는 하반기 봤을 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주 계획 중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전동화 사업 중에서 현대기아가 아닌 다른 자동차 회사로 통합 수주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팩부터 구동 모터까지 해서 이런 이제 일원화된 그런 이제 시스템 수주가 아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될 경우에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 주신 이제 미국 진출이나 또는 이제 유럽이나 이쪽에서 완성차가 전기차를 현지 생산하면서 나타나는 모멘텀이 이제 현대모비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아 좀 말씀드려 보시면은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452억 나왔고
시장 기대치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현대위아가 좀 괜찮을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배경은 일단 영업이익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랑 기계가 있고 자동차 부품은 지금 이제 러시아로 엔진 설비를 운반하는데 발생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 이제 한 7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저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년 이제 추적을 해오신 분들이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자동차가 지금 700억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보통 이제 200억에서 400억, 500억 정도 레인지에서 지난 몇 년간 좀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털 크게 올라온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부터 사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부터 다들 이제 이 자동화 설비, 로봇, 기계 여기에 대부분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나도 얼마 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관련해서 요즘 유튜브 가서 발전하니까 볼 게 많더라고. 예. 이거 저거 보다 딱 드 생각이 이거 위아가 위치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 자동차 그룹이 아니라 이게 정말 뭐 로봇 타고도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안에서는 이제 이송 로봇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현대차의 보시면 미래라는 됩니다. 게 결국 뭐 자율주행 이것도 있지만 로보노믹스 쪽으로 갔을 때 위아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게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그런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대감이 지금 많이 쌓여 있고 사실 자동화 설비 발주나 매출이 이제 이미 좀 발생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그치. 이 현대위아의 매출의 절대 다수는 그 범용기라고 해서 근데 요즘 사실 유주부장 우리 둘이서 있으니까 뭐 들었지만 솔직히 요즘 뱅킹도 그렇고 뭐 밸류만 갖고 볼 수가 없잖아, 솔직히. 조금 더 이 사업 가치를 따져봐야죠. 미래 가치.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걸 갖고 따지니까 네. 자꾸 나도 이제 점점 뭐 이런 걸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난 제일 좋아하는 게 현대차 있잖아, 알잖아요. 네, 야, 근데 이거 내가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낫다고 막 꼬라고 막 내가 그랬었는데도 실적이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었구나 이번에. 그렇죠. 나쁜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인라인 한 거예요. 네. 근데 막 주가는 이러니까. 예. 근데 막 은행도 예를 들어서 은행도 실적이 엄청 좋은데 은행주들은 다 삐리삐리한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는 막 저렇게 인기가 좋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지금은 그래서 실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글로벌 대형주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영진의 하반기에 대한 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가 아니라 저 그렇죠. 다음 단계까지의 어떤 스토리? 그렇죠. 그때 완성차는 일단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발표를 했어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이 하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저께 포드 자동차가 가이던스로 올렸거든요. 2분기는 사실 수정 전 이익으로는 적자가 났어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 올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까지 그 포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내가 원래 위아 되게 안 좋아하던 회사였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하도 속속여가지고 나도 그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기계 얘기를 하길래. 예, 그래서 기계는 이제 일단은 거의 내수나 아니면 그룹사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제 그룹사 비중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자동화 설비가 있고 좀 이제 그 단어가 약간 비슷한데 전동화 설비도 있을 겁니다.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이제 설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인하우스에서 이제 그룹사 안에서 지금 현대위아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크게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수소 탱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많이 내재화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주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이제 현대위아가 최근에 발간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은 것 같아. 예, 위아가 변할 거다 뭐 이런 거. 방향성을 이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분명한 거는 지금 기계 사업이 이번 2분기에는 잘 안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1분기에 사실 괜찮은 마진의 수주가 좀 많았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2분기에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 반도체 공급 차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작 기계 산업에도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좀 이제 해소가 되고
믹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캡티브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네. 숫자는 실제로 제일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좋아 보이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글로비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비스는 일단 여러 가지 환경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769억 원이 발생을 했고 이 회사를 이제 매출액을 뜯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류 사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해운이랑 유통이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차 공급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AS나 중고차나 이런 쪽이 이제 많아졌고 따라서 내륙 간 그 물류 이동이 좀 많았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기여가 굉장히 좀 컸었던 것으로 이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쪽도 보통 이제 벌크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일단 시황이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이익이 좀 이제 올라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해운 쪽이 이제 벌크 쪽이 매우 좋거든요. 전방 산업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가동률이 좋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제 유통도 보시면은 사실 사업부가 세 개인데 이제 CKD랑 중고차랑 기타 유통인데 뭐 CKD가 좀 압도적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중고차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 자체가 1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상승 추이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지금과 같은 마진은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도 좀 유지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물류가 지금 이게 이제 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인데 경영진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결제가 이번에 대금 결제가 좀 집중적으로 몰리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도 뭐 하반기에 막 8%, 9%까지 이제 영업이익률이 막 올라온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레벨은 굉장히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하지 않는 사업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소 이동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중고차,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룹사,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제 리스 사업 이런 것들 그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위아에서 사실 이제 현대 글로비스에 좀 사업들 많이 이제 전개를 시작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오는 실적 외에도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여력들이 멀티플이 올라갈 여력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풍부한데 네. 주가는 참 쉽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 테슬라 그때 실적 발표 나온 날 발표했었던 건데 예, 맞습니다. 놀아서 오늘 다 하게 돼서 좀 그런데 그렇죠. 테슬라가 주는 시사점이 뭐예요? 이번에 리뷰 보시면 숫자가 잘 나왔더라고. 글쎄 시사점은 지금 일단은 첫 페이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랑 CO2 크레딧 매출이 있습니다. CO2 크레딧 매출 여기 순수 전기차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그냥 그동안 다 돈 벌어온 거고 차 팔아서 돈 버는 건 원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이번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명확하게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매출은 이번에 한 3천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1.3조 원 정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조 단위 영업이익이 차 판매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사점은 사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했는데 지금 공장이 미국이랑 중국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두 개가 더 돌아가요. 그래서 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리몬트 상해, 그 다음에 베를린, 텍사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마 기대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은 이제 베를린이랑 텍사스 도대체 언제 가동되고 만약 이제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서 수혜를 언제 보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양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올해는 하는 것으로는 이제 결론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이제 진행 중이고 4680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이제 하겠다고 그동안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같은 4680 배터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LG화학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어필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개발은 니네가 해놓고 생산은 어차피 여력이 안 돼 다른 데부터 공급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결국 그 내재화된 생산량도 이번에는 지금 뭐 실적 컨콜이나 최근 기사들 나온 것들 봐서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50기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이제 생산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사실 되는. 내재화 그냥 이제 해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내재화를 사실 일부만 하더라도 가격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그 얘기를 하면 네. 그럼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건 아니네. 일단은 뭐 근데 뭐 그걸 이제 상회하는 물량 증가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는데 뭐 물량 증가는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가파르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 네. 배터리 소재주들은 많이 오르고 네. 좀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쌀업체들은 중간에 약간 껴있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질 건지가 난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소재들이야 이제 많이 더 올라서 좀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뭐 막말로 LG화학 뭐 이런 것들도 딱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야, 저번에 지금, 벤츠도 저희가 다 실적 컨콜이라서 지금 벤츠를 놓쳤는데 벤츠도 지금 셀을 내재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 아프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폭스바겐도 그러니까 컨트롤이 중요한 거죠. 이게 워낙 그 자동차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일단은 LG 화학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국내에서는 JV를 못 해요. 예, 증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LG 화학이랑 JV 설립을 지금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는 현대기아도 사실 JV의 여력은 좀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어쨌든 JV든 완전 내재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인하우스로 조금 이제 기술력이나 생산 여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시작이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이 아마 지수가 위가 열리려면 반도체가 자동차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나는 그냥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더 빠를 것이다 봤었는데 요즘 자동차도 약간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유지은 연구원 생각은 완성차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갈 거다 하는데 완성차들의 어떤 부정적 약간 발목을 잡았던 이슈들이 아직 가라앉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지금 봤을 때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3분기를 막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예, 3분기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먼슬리로 계속 체크를 해야죠, 사실. 그래서 아마 근데 마침 7월, 8월이 엄청나게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8월은 그냥 첫째 주는 항상 다 쉬어요. 생산 공장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9월 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석이고 그래서 일단 3분기는 이제 생산 판매보다도 이제 기존에 해오고 있었던 고수익 차종이나 아니면 지금 중요한 거 전기차 이제 일단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생산 판매 호응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출이 아이오닉 5 같은 거는 이제 유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주가에 좀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얼마 하고 전에 있습니다. 렌트카를 어디 지방 가서 했었는데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했었어요. 네. 네. 진짜 석유 별로 안 쓰더라고. 거의 안 쓰더라고. 휘발유는. 그렇죠.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든 게 네. 전기차까지는 안 가도 이제는 그렇죠. 이거 진짜 하이브리드만 끝나가는구나. 해도 그렇죠. 좀 많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그랜저는 지금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국내인데 나 좋던데. 좋죠. 예. 근데 이제 글로벌 베스트셀링카가 되어야 이제 주가가 가는데 그것까지 안 가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지금 기아차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미국에도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한번 사면 하이브리드 갔다가 순수 내연기 못 알 것 같다 들었어. 내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못 올 거예요. 예. 내연기관 차로 내 차가 더 좋은 건데도 왔는데 소리도 더 나는 것 같고 이게 특히 이제 일반 매스카에서는 이게 연비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점이 너무 커지거든요. 내가 쭉 들어봐서 내가 내린 생각은 네. 자동차가 하여튼 뭐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 모아가냐의 싸움 같은데 네. 당장은 위아가 제일 좋아 보인다. 당장은 요즘 스타일로도 위아가 맞잖아요, 솔직히. 요즘 스타일은 어떤 거?
약간 나레이티브나 약간 뭐, 스토리텔링이나 그렇지. 그래서 기아 뭐 기아 저희는 좋고. 기아 이제 좀 선호를 일단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가면은 이제 현대차도 다 같이 올라갈 것을 보고 있고 아직 실적 발표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도나 한타나 이제 한원 시스템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그 섹터의 톤 자체가 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오케이.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갖고 계신 주주들이 뭐 자동차 주들이 워낙 오랜 장기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 현대차도 되게 기대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스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큰 뉴스도 아니죠.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네. 별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좀 반응이 그랬었어. 그리고 뭐 파업도 막 큰 얘기했지만 뭐 이것도 뭐 별로 없이 넘어간 거 같고. 맞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주분이가. 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